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오늘은 홍란성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홍란성. 이게, 길신에 들어가는 홍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살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것도 많고, 신사를 다 완벽하게 알기가 힘들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3, 400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12신살, 마던신살이라고 하는 12신살이 있고, 그 중에서도 사주에서 인기살, 매력살 같은 것들을 볼 때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도화살하고 홍염살이죠. 그러니까 도화살, 홍염살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쓰이는 신살이기도 하고 하니까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홍란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도화와 홍룡과 같은 부류라고 봐도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고 홍란성이 작용력이 크다. 연예인급 또는 배우급 매력의 소유자, 미모의 소유자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 홍란성은 다른 살과 좀 다르게 도화와 홍룡은 길흉을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홍란성은 대체적으로 길신으로 구분이 됩니다. 좋은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성적인 운을 볼 때 연애 또는 결혼, 사회적 신분 이런 거를 볼 때 그 사람한테 좋은 기운을 끼치는 성이라고 보는 건데요. 이 성이, 홍란성이 이 별성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별의 궁, 그러니까 궁성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 관계 중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뭐 연애운을 본다든지 사랑을 본다든지 인연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에 비중을 두는데 홍란성이 조금 깊게 보이기도 한다. 그럼 홍란성이 무엇이냐? 홍란성은 재밌습니다. 이 한자를 보면 붉은 홍자를 쓰거든요. 붉은 홍자의 란자는 이게 난세란자입니다. 난세란.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밑에 세조자가 들어가잖아요. 이 난세가 다른 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세. 우리가 그 복란이라고 하죠. 복란. 복란이라고 할 때 봉세와 난세 중에 난세예요. 난세. 난세는 중국의 전설 속에 현존하는 새가 아니고 전설 속에서 상상의 새거든요. 붉은 빛이 돌고 5가지 빛깔이 있다 해서 그만큼 화려하고 영롱하고 뭐 신비롭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홍란성이라는 것들은 얼마나 이 사람이 뛰어난 매력의 소유자인지 외모의 소유자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좋은 길신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운을 본다고 쳤을 때 사주에서 보통 남자는 재혼에 관련된 역할을 볼 것이고 여자는 관운 또는 식성운의 역할을 볼 것이고 뭐 일지에 합의된다든지 천간에 합의된다든지 그렇게 여러 가지 운을 볼 수 있잖아요. 보는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홍란성의 운이 올 때도 내가 인연이 온다고 보기도 한다는 거죠. 인연이. 물론 이 홍란성은 원국에 있을 때 작용력이 큽니다. 근데 운에서 왔을 때도 그런 인연이 올 수 있다라는 걸 그렇게만 홍란성으로만 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러면 홍란성을 어떻게 보나? 쉬워요. 홍란성을 볼 때는요. 뭐를 기준으로 보냐 하면 우리 신사를 볼 때는 일지사막 기준이나 년지사막 기준으로 보지만 홍란성은 틀립니다. 홍란성은 월지 기준으로 봐요. 월지의 방합. 월지의 방합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선 해자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인묘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오미 있고 신유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월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월지 기준이에요. 내가 해월이든 자월이든 축월이든 이렇게 있을 때 이제 그 월지 대비해서 어떻게 보는 건데
자, 보세요. 거꾸로 방합 생지를 거꾸로 가면 돼요. 자, 축월이면 임목이 홍란성입니다. 홍란성의 글자. 자월이면 묘목이 홍란성의 글자. 해월에 태어났으면 진토가 홍란성의 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묘진생은 반대로 가는 거죠. 해, 자, 축 이렇게 가요. 자, 진월생은 해수가 홍란성이 되는 거예요. 해수의 글자가. 묘월생은 자수의 글자가 홍란성이 되고, 인월생은 축토의 글자가 홍란성이 됩니다. 사오미도 가고, 사오미는 이렇게 가면 돼요. 신유수. 쉽죠, 보기에는. 방합을 거꾸로 뒤집으면 돼요. 그래서 미월생은 신금이 홍란성이고, 5월생은 월지입니다. 5월생은 유금이 홍란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월생은 술토가, 술월생은 사화, 6월생은 오화, 신월생은 미토가 홍란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가 을사년이니까 사화가 홍란성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술월에 태어난 사람이 올해 홍란성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인연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란성의 기준은 운에서 들어오는 것도 해당이 되지만 물론 원국에 있을 때 그 작용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원국에 있을 때. 특히 내가 사주팔자가 있으면 월지를 기준으로 홍란성을 본다 했죠. 월지 기준으로 일지에 홍란성이 있을 때, 일지에 홍란성이 있을 때는 그 기운이 가장 크다. 그 작용력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외모가 수려하거나 뛰어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화려한 매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란성이 있으신 분들이 그 외모만 투출하다, 외모만 뛰어나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홍란성이 일지에 있다는 것들은 그 사람의 그 자체로 빛이 나는 사람이다.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그 나를 홍보하고 알리는 직업, 이런 데 있어서는 특출한 끼가 있다는 거예요. 홍란성이 있으면. 그게 좋은 거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지에 있을 때 가장 작용력이 크다. 물론 연지, 그 시지도 해당된다. 그리고 여기서 궁성에 따른 해석은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월지 기준으로 궁성을 본다면 월지 기준으로 홍란성이 연지에 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조금은 빠른 결혼을 할 수도 있다. 또는 이성 관계가 남들보다 좀 빠를 수 있다. 어린 나이에. 또 끼가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일지의 홍란성은, 월지 기준이니까 일지의 홍란성은 아까 위에 말했던 그런 것들도 있고요. 예인의 기질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인. 그러니까 예능 쪽에 기질이 있고, 나를 알려야 되는 직업이나 남들한테 드러내는 직업, 인기를 얻어야 되는 직업에서는 그런 쪽에 종사할 확률도 높고, 그런 쪽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하지만, 나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홍란이라는 것들은 좀 허영하고 사치는 있을 수 있다. 나를 꾸미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 이 시지의 홍란성은 내가 초중년보다 내가 젊은 시절보다 오히려 중년 이후의 삶이 화려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히려 젊을 때보다 중년 이후의 삶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화려하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궁청론은 일반적인 통변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내가 원국의 홍란성이 월지 기준으로 어디든지 있다 치면 이게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쓰이긴 하나, 도화살이 중첩이 된다든지 고란살이 중첩이 된다든지 홍염살이 중첩이 된다든지 이렇게 타주에서 여러 가지가 중첩이 된다면은 오히려 너무 과하게 작용이 되는 거니까, 인기는 내가 좋겠지만 사회생활 하면서 뭐 어떤 사람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집착 또는 이런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성관계 같은 것들이 좀 복잡해지니까요. 남들의 구설에 오를 수 있는, 입방에 오를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조금 피곤할 수 있겠다. 어쨌든 홍란성은 뭐냐 하면 본인의 매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뛰어난 매력을 내 사회적 활동 역량을 펼치는 데 쓰는 건 좋겠지만은 자칫 과시를 하거나 허세나 허욕으로 가버린다면은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든 적당한 것이 좋은 것이다. 내가 홍란사를 갖고 있을 때는 그런 끼가 있다. 근데 주위에 뭐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미모가 또 투출하다거나 그렇다는 분들이 홍란살이 있는가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우리가 신사를 볼 때요. 아까 고란살 얘기했잖아. 고란살의 이 난자가 맹난살 난자거든요. 고란살의 난자가. 이 어떤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고란살 난자하고. 고란살은 화려하지만 지나치게 외롭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누가 주위에 있지만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외롭다. 또는 너무 화려한 삶을 사니까 좀 외로울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홍란성이 있다는 것들은 도화, 홍룡과는 틀리게 또 다른 뛰어난 매력, 투철한 외모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 이런 것들을 원국에 있다면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우리가 사주를 보는데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요. 건강 조심하시고 또 수해 입지 않도록 준비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